존경하는 풍양구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이상재입니다. 조합원님의 큰 지지로 이렇게 세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제가 소식껏 답변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우리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포스코 사만 즉시계약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포스코 사만의 설계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구구절절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쉼터 활동을 하면서 포스코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생활형 숙박시설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설계비 주거시설을 한번 보시죠. 생활형 숙박시설이 6013제곱미터, 약 1800평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 가능한 호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임대 수익도 낼 수 있고 좋아 보이는데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보시죠. 101층짜리 LCT 레지던스동 로비가 소란스럽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과 숙박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LCT 레지던스동은 19층까지는 5승급 호텔이고 그 위로는 생활형 숙박시설 560여 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을 하는 곳은 180여 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380여 세대는 주거용이나 전월세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투숙객보다 거주민 숫자가 더 많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도 거주민 차지가 됐습니다. 투숙객은 로비 대신 지하 4층 주차장 승강기 옆 접수대를 이용해야 하고 입주민 통로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우나와 헬스장도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인처럼 이렇게 눈치를 봐야 돼요. 레지던스 오면 거주하는 세대들이 손짓을 하고 욕을 하고. 어떠셨습니까? 아파트 본질은 입주민의 편리와 쾌적함인데 오히려 입주민과 투숙객의 분란만 커지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풍양구역 포스코 설계에 버젓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단지 내에 있으면 아파트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환경에도 안 좋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계만 보더라도 포스코 즉시 계약은 시기상조이며 조합원의 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 또한 높이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조합원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포스코 제안서 부당성을 말씀드렸고, 제 선거 공약도 제안 조건 재협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들도 포스코 건설의 금품 및 향음에 따른 도정법 위반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조합원님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 조합장의 학교법인 부지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원의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분양 신청 또는 청산입니다. 학교 법인 소유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면 다행이죠. 청산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학교 법인 소유 조합원이 청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산자로 분류되어 보상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학교 법인 측에서 보상 협의를 해준다면 바로 학교 법인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 조합장이 바로 보상 협의를 해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강주광역시 수용재개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요. 근데 바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재개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학교법인 부지 보상협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수용재개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학교법인 부지를 그렇게 쉽게 수용인허가 해주지 않습니다. 동구에 있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아시죠? 여기 관리처분인가가 2018년 7월에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2주 철거하고 공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5월에 토지 수용이 되었으니 토지 소유권 확보에만 3년이 걸립니다. 왜 토지 소유권 확보하는 데 3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일반 주택과 달리 필지가 큰 건물이나 학교 법인은 토지 소유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은 교육청 협의 및 일조권, 조망권 협의 대상으로 단순히 토지 수용 및 명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즉 학교 법인 협의가 제대로 되어야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리는 사업성 좋은 설계가 가능하여 조합원님 분담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영상을 통해 우리 풍양구역 내에 있는 학교법인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조합장의 학교법인 부지를 원만하게 협상해 오겠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과 사업성 좋은 설계로 조합원님 이익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비례율을 어떻게 올리실 건가요? 재개발의 본질은 조합원의 이익입니다. 조합원님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비례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큰 틀에서 조합 수입은 일반 분양자들에게 거둬들인 일반 분양 수익금이 있고 조합원들에게 거둬들인 조합원 분양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풍양은 조합원 1000명에 일반 분양은 약 2000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 수익금이 많아야 조합 수입이 늘어나고 조합 수입이 많아야 비례율이 올라갑니다. 비례율이 올라야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집니다. 이게 재개발 공식입니다. 저는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 후 분양을 협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조정 대상 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일반 분양 시 분양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평당 3천만원에 가까울지라도 분양가는 평당 2천만원을 못 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일반 분양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골조를 올리고 후분양을 하면 선분양할 때보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금이라도 높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고 비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후분양에 따른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를 통해 공사비 상승 문제도 없애야겠죠. 분양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분양가 제재를 받지 않으면 참 좋겠네요.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4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광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4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 수요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3하는
40평형 이상이 579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000여 명의 조합원님 중 절반이 40평형을 분양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대형 평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높은 가격에 잘 팔아야 하는데 일반 분양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평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평형을 700세대 이상으로 늘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3안에서 50평형대 이상은 11세대밖에 없지만 5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 세대 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선동 보십시오. 5, 60평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중소형 평형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 60평 이상의 대형 평형이 많아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조합원님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대형 평형을 늘리면 세대수가 줄어 분양 수익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대형 평형이 늘어나면 전체 세대수는 당연히 줄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세대수가 아니라 분양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50평형 2채와 25평형 4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분양 면적을 비교해 보시죠. 세대수는 다르지만 결국 분양 면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주는 대형 평형이 중소형 평형보다 평당 분양가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동 자이 볼까요? 일반 분양시 45평형은 평당 1547만원에 분양했고 34평은 평당 1379만원에 분양했습니다. 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보다 평당 168만원 더 높게 일반 분양자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평당 168만원입니다. 평당이요. 결국 아파트 한 채당 5천만원 이상 비싸게 판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저는 대형 평형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겠습니다. 일반 분양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조합원 분담금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영상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스코와 재협상 시 설계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 조합장 학교 부지를 원만히 해결하여 2주 철거 기간 단축 및 사업성 좋은 설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막연히 청렴을 언급하기보다는 후분양 대형 평형 증가 등 근거 있는 숫자로 비례율을 높이겠습니다. 저 이상계는 실현 가능한 공약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상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꼭 조합원님 이익을 위해 평양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머슴이 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또 취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